안녕하세요, 꼬리엔TV입니다. 오늘은 부채 한도 불확실성은 비트코인의 굿이라는 NAC 투자증권 리포트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한도 불확실성은 비트코인의 굿. 비트코인은 2011년과 2013년 부채 한도 리스트가 부각됐을 때 큰 폭으로 단기 상승을 하였습니다. 미국 CDS에 방영된 미국채 디폴트 리스크가 2011년보다 높아졌으며 비트코인은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지 수단. 뱅크락 뉴스에 의해 부채 한도 노이즈로 비트코인이 부각된다. 지금 한창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부채 한도 협상이 되고 있다고. 어제도 한 것 같은데 협상이 아직 타결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아니면 이번 달 말쯤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솔직히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좋지 않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이 내용을 보면 미국 재무부는 부채 한도 협상이 적시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러면 6월부터 미국채 디폴트가 가능하다고 경고, 채무 불이행이 가능하다고 경고를 하는 거죠. CDS 스프레드는 미국 정부 신용등급이 강등되었던 2011년 수치를 크게 상회. 이는 전통 금융 시스템을 해지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 강화 요인. 어찌됐든 지금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안 좋긴 한데 이 부분 때문에 또 비트코인으로 수요가 강화된 요인이다. 뭐 나쁜 건 아니죠. 예. 과거 부채 한도 협상 발생 시 큰 폭의 성과를 기록한 비트코인. 2011년과 13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은 큰 폭의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2011년도에 4월 18일 신용등급 정방이 조정된 후 51일간 2000% 상승. 와, 이거 2013년의 경우 핀치에서 10월 15일 미국 정부의 신용등을 하향 검토했다고 하니 50일간 600% 이상 상승. 엄청난데요. 그리고 해지 수요를 기반으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 전망. 사실 해지 수단으로는 비트코인이 제격이죠. 베이스 케이스의 노이즈 지속 시 강화되는 해지 수요로 연내 비트코인 4만 달러 이상 상회 예상. 한 5천만 원 좀 넘겠네요. 이는 테라 루나 사태 직전 가격이며 비트코인에 대한 불신이 해소된 가격으로 해석 가능. 불 케이스. 미국 정부 신용등급이나 등급 전망이 하향된다면 과거 사례와 같이 가격이 큰 폭 상승할 수 있으며 연내에 2021년 고점 6만 8천 달러 도달, 9천만 원 이상 된다는 건데, 예, 좋은 것 같아요. 2011년, 2013년도에 단기 급등한 거. 이때 전망 이제 신용 등급 그 전망이 되니 단기 급등. 그다음에 이때도 하향 검토한다니 단기 급등 했다고 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이르면 6월부터 미국 정부 디폴트 가능. 뱅크락 뉴스에 이어 부채 한도 협상 노이즈로 비트코인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올해 1월 19일 부채 한도에 도달해서 벌써 1월 19일에 부채 한도에 도달해서 더 이상 부채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며 부채 한도를 상향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지금 하원을 공화당이 잡고 있잖아요. 여기서 아마 조건 내세우면서 이렇게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합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채 디폴트 가능성이 대두될수록 비트코인 가격 상승 동력도 강화될 것이다. 디폴트가 가능성이 대두될수록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 동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지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비트코인이 부각받는 최근 사례 보면 러시아 제재, 금융기관에 보유한 달러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 뱅크런 사태로 인해 금융기관에 보유한 달러가 없어질 수 있다. 부채 한도 지금 노이즈죠. 달러 발행국 디폴트 가능성 0 아니라.
정치적 합의 없이는 달러 발행국 부채 상황 불가능. 미국 CDS 스프레드는 2011년 수준을 넘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2011년도는 이 정도인데 지금 이 정도죠. 엄청나게 급등했잖아요. 금융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이다. 미국 정부 CDS 스프레드는 미국 정부는 1월 19일 부채 한도에 도달한 이후 급등했으며 미국 정부 신용등이 강등된 2011년 수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미국 디폴트를 해지하려는 수요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경계감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은 이제 미국채 1개월물이 1년물 금리를 상회한다.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경우인데요. 보면 미국 지금 아시아권 나라만 봐도 비교가 되는데요. 엄청나게 올라간 상태죠.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반복되는 부채 한도 협상은 비트코인 수요 강화 요인. 난항을 겪는 부채 한도 협상. 공화당의 경우 2024년 예산의 8%를 삭감하는 것을 핵심 조건으로 부채 한도 상향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경우 조건 없는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예산을 삭감하라고, 긴축을 하라고. 지금 긴축보다는 긴축을 이제 좀 종료해서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너무 안 좋지 않나요? 당사는 양당의 형제 31.4조 달러면 엄청난 돈이죠. 3경, 4경 이런 식으로 나가던데 9월 예산안 합의와 함께 부채 한도 상향을 진행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당이 강경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으며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도 등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던 2011년, 2013년 사례를 포함해서 지난 12년간 7차례 부채 상향, 한도 상향이 있었고 부채 한도 협상은 반복되는 노이즈며 전통 금융 시스템의 불확실성을 해지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를 강화한다. 어찌됐든 비트코인한테는 좋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발생할수록 반복될 노이즈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네요. 매년 이렇게 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은 줄다리기 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그리고 뱅크런 사태로 예금에서 MF로 피신. 이젠 MFF에서 비트코인으로 피신할 수도 있다. 갈 수 있다. 비트코인이 해지하는 것. 최근 뱅크런 사태로 인해 단기 국채 투자는 MMF, 머니마켓 펀드로 자금이 쏠렸다. 하지만 미국채와 달러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갈 경우 해지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다.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특성은 탈중앙성, 무신뢰성, 정부 및 금융기관에 의존하는 체계를 목표로 한다. 되게 중요한 말이죠. 이거는 비트코인이 탄생한 취지에도 맞는 말이고 이에 해지 수단이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험자산 리스크는 은행 예금으로 가고 은행 리스크는 미국채와 MMF로 왔고요. 지금 미국채 디폴트 리스트는 비트코인으로 온다. 좋지 않은 상황인데 비트코인으로 온다. 해지 수단으로 온다는 거죠. (2011년과 13년의) 비트코인 큰 폭의 성과 기록. 과거 부채 한도 협상 노이즈 발생 시 큰 폭의 성과를 기록한 비트코인. 2011년의 경우 4월 18일 S&P에서 미국 정부의 신용등록 등급을
AAA 스테이블에서 AA 네거티브로 조정한 이후 6월 8일까지 51일간 2044.7% 상승. 엄청난 거죠. 2013년의 경우는 핀치에서 10월 하향 검토, 신용등급을 하향 검토한다 했으니까 밝혔으니 12월 4일까지 50일간 689% 상승. 엄청났네요. 그래서 미국 CDS 스프레드 본다면 2011년과 13년보다 디폴트 가능성이 높다. 미국 정부는 S&P에서 AA 플러스 스테이블, 무디스에서 AAA 스테이블, 피치에서 AAA 스테이블 신용등급 부여받았고, 협상이 지연되어 디폴트 리스크가 불거지며 신용등급 관련 조치가 등장하거나 그에 준하는 펀더멘털리 변화가 감지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번에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2011년) 이때 네거티브 전망이고 2013년 등급 하향 검토. 네거티브 전망할 때 급등, 하향 검토할 때 아까하고 똑같은 그래프죠. 나왔던 거. 항상 비트코인을 금과 비교하더라고요. 부채 한도 리스크는 비트코인이 보다 적합한 헤지. 비트코인이 금 시가총액의 약 4% 수준으로 고려하면 기간 헤지 수요는 금에 집중된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더 작은 비트코인의 비대칭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기관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신용화폐에 대해 대체되던 금보다는 신용화폐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 등장한 비트코인이 미국채 해지를 위한 보다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이다. 비트코인, 금, 달러를 비교한 거죠. 비트코인이 여기 있네요. 변동성은 아직까지 변동성이 너무 높긴 하죠. 솔직히 결제 가능 여부도 솔직히 달러에 비하면 조금 어려운 편이긴 한데 처음이니까 지금은 이제 초창기 단계잖아요. 아직 모를 일이죠. 단기적으로 안정자산 성향이 더 강해질 것. 신종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더 이상 없다면 비트코인은 통화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향후 위험자산으로서 수혜도 분명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 중 우선수혜.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 중에 우선수혜, 기관 자금 유입도 기대. 유동성이 확보가 돼야 되긴 할 텐데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 시가총액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지도 측면에서 우위에 점하고 있죠. 금융 시스템 노이즈 지적 시 디지털 자산 중 비트코인이 가장 수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상화폐 중에서는 비트코인이 최고죠. 그 다음 이더리움 순이고, 기관 중 패밀리 오피스 등 투자 기준이 유연한 자금부터 디지털 자산으로 유입되고 있다. 부채 한도 협상 노이즈에 대한 해지로 비트코인이 재차 부각된다면 기관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시나리오별 비트코인 가격 전망. 미국채 디폴트 없어도 가격 상승 전망이 된다고 하네요. 미국채 디폴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과 신뢰할만한 가치 저장 수단의 부재에 대한 인식만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베이스 케이스, 불 케이스인데요. 아까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4만 달러 연내 해지 수요로 인해 연내 4만 달러 5천만 원 이상 상해 예상. 테라 루나 사태 이전 가격. 케이스가 이제 불 케이스. 미국 정부 신용 등급이 변동이 있다면 가격이 큰 폭 상승할 수 있으며 연내 21년 고점 9천만 원 그쯤이죠. 도달 가능하다는 판단. 뭐가 됐든 비트코인에는 좋은 반응이죠. 리포트 내용은 끝났고요.
제 생각에 뭐 미국 정부는 과거에도 부채 한도 협상에 타결이 안 돼요. 디폴트 위기에 있었지만 국가 등급만 강등되었거나 증시에 큰 충격을 분명히 있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채무 불이행에 진짜 빠져버린다면 진짜 그럴 수도 있죠. 이거 달러 패권으로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솔직히 달러 패권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중국에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위안화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위안화 뭐 중동에서 기름 살려면 중동 국가에서 위안화로 결제해라 이런 말도 나올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원을 잡고 있는 공화당과 좋게 협상을 마무리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솔직히 왜 바이든 대통령한테 안 좋은데 그렇게 하게 만들까요? 오늘 증시도 보니까 주식시장도 세게 반등한 거 보니까 벌써 다 선반영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빠르면 요번 주 주말이나 이달 말까지는 타결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이 되면 확장 정책으로 인해 시장 유동성 증가, 화폐 가치도 하락이 되면서 연준도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에는 분명히 큰 호재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저게 됐든 이것이 됐든 비트코인한테는 좋은 호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부채 한도 상향이 지연되더라도 승인되는 게 지연되더라도 이제 디폴트 가능성 높아지고 아까 그 리포트 봤듯이 국가 부도 막 우려되고 막 이러면 또 안전한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이제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으로 또 올 수도 있고 아까 내용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던 비트코인한테는 좋게 받아들인다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리포트 내용도 그렇고 요새 뉴스 기사들도 보면 재정 뭐 감축 조치 재정을 지금 뭐 긴축을 이제 계속 이제 긴축은 할 만큼 다 한 것 같아서 경기 침체 때문에 이제 긴축을 종료하면서 이제 금리도 인하하면 분명히 가상 자산에도 좋은 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저도 또 예상해 봅니다. 이제 오랜만에 영상을 한 2달 만에 찍은 것 같은데요. 이제 시간을 내서 그래도 매일매일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